남남이가 북녀인 저를 만나기 위해 드디어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이런 날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는 저희 남편이 저를 만나러 중국에 온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열흘이라는 시간을 받고 이제 그 결혼식도 할 겸 해서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이랑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한 번도 만나서 데이트를 했다거나 뭔가 한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이게 되게 좀 설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항상 저한테 신뢰를 주면서 똑같은 시간에 늘 보여주던 그 군복 입은 모습이 아닌 사복으로 제 앞에 딱 와서 서 있는 거예요. 네, 공항에 가니까. 제가 그때 선양에 있었는데 선양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그 남편을 네, 이렇게 맞이한 거죠. 너무 좋았어요. 군복만 보던 모습에서 또 사복을 입은 모습을 처음 보니까 예, 조금 다르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처럼 보이면서 좀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괜찮다. 키도 크네. 뭐 이러면서 혼자 안심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은 정말 기쁘고 좋고 이랬는데 제가 뭔가를 이렇게 다가갈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되게 어색한 거 있죠. 처음 만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둘 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먼저 딱 다가오더니 이렇게 볼따기 이렇게 만지면서 아니 얼굴에 왜 이렇게 뾰루지가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저는 나름 이제 앙탈을 부린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먼저 그래도 이렇게 좀 차가운 분위기를 깨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더라고요. 그 남편 덕분에 이렇게 뭐 택시 타고 갈 때도 조금 따뜻하게 손도 잡아보고 처음으로 만져본 남편의 손이었죠. 그렇게 잡아보고 서로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좀 많이 깼어요. 그 택시 타고 집으로 저희 엄마가 있는 집으로 이동하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결혼식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했었거든요. 그날 저희 엄마랑 가족들이 다 이제 저희 남편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있던 그 선양 집에 잠시 있었던 거예요. 남편 딱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저희 엄마가 너무 반가워 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환하게 잘 웃는 그런 인상이었으니까 저희 남편이 잘 웃거든요. 지금도 잘 웃고 안 웃으면 저랑 똑같이 차가워요. 근데 잘 웃고 그렇게 되게 좀 표정이 되게 밝은 사람이어서 저희 엄마가 좀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왔다, 고생했다, 뭐 오는데 힘들진 않았냐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온다고 했으니까 음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해준 음식 맛있게 먹고 저희 남편이 이제 한국에서 또 나름 처제들도 있고 이러니까 장모님, 뭐 장인 어른 그리고 처제들 선물까지 다 준비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도 하나씩 주면서 서로 이제 안면 트이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 선물도 갖고 온 거를 이제 저한테 주는데 제가 그때 문화적 충격을 좀 느꼈어요. 네. 처음으로 이제 느낀 거죠. 이제 한국과 북한의 뭐 문화 차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도 남자에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남자에게 처음 받아본 선물이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속옷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제가 딱 그 선물을 받았을 때는, 엄마, 이게 뭔가 하고 탁 이렇게 옆에다 확 밀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정말로 딱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선물 줍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정말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고, 열어보고, 다시 이렇게 바로 닫으면서, 이게, 그 자본주의 문화인가?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이런 선물 하나? 이런 걸 그냥 내가 배워야 되나? 뭐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가 보다. 우리와 다른 문화가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는 못 내고,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궁금하죠, 또 저도. 남편이 왜 하필이면 속옷을 사왔는지, 그리고 그 속옷 사이즈는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저를 이렇게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아, 되게 이 남자가 자상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망하면서도 되게 섬세하게 챙겨주는 그게 예, 북한 남자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아빠가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엄마한테 했던 그런 걸 봤을 때 전혀 거리가 먼, 제가 봐온 그 북한 남자들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남편이 보여줘가지고 문화적 충격이기도 했지만 또 그 안에서 자상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자상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 속옷 사이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내가 물어봤잖아. 뭐 키가 몇이고 그때 저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키가 몇이고 뭐 허리 사이즈는 어떻게 돼? 뭐 이렇게 해서 그 속옷 파는 가게에 가서 비슷하게 이제 그 모델 보면서 저 정도 날씬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점원이 비슷하게 골라준 거를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다행히 저한테 안 맞았어요. 제대로 못 입고 다니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준 그 남편의 속옷을 잘 보관하고 있었죠. 그러고 이제 저희가 그 남편이 거기서 뭐 반지도 맞춰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결혼식 준비도 다 하고 그러고 이제 결혼식 하는 날 결혼식 하는 날 그때 이제 제 이야기 중에 그 9살 된 동생, 제일 막내 동생을 제가 북한에서 데려오지 못했다고 두고 왔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랑 제가 연애할 때 딱 그 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네, 북한에 혼자 있던 막내 동생을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네, 그거 막내 동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하고요. 그때 이제 막내 동생이 그 결혼식 이제 가족끼리 초촐하게 모여가지고 뭐 그런 조그만 결혼식 같은 거를 했어요. 소문 내면서 하지는 못했고 그냥 이제 초촐하게 했는데 그때 동생이 금방 와가지고 예, 제가 이제 온지 동생이 그때 중국에 온지 3개월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 아직도 그 북한에서 온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여가지고 예, 말도 막 북한말 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살짝 저한테 물어봤어요. 막내 처제는 좀 북한말 하는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변의 말투가 거의 북한 그 함경북도 사투리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연변에서 오래 살다가 지금 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지나갔거든요.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을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랑 제가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에 뭔가 금이 가는 게 그때 너무 불안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얼굴 보고 그러고 이제 처음 이렇게 뭐 결혼식 같은 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가족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그날 다 하고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랬는데 예, 중요한 걸 저희가 놓쳐버렸어요. 예, 결혼식 하면 뭐가 있죠? 첫날 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첫날 밤을 저희 남편이 네, 술 45도에 다 날려버려요. 이런. 아니, 그 중국에는 술 도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높은 술을 또 어르신들이 그 이제 저희 새아빠랑 같이 있는 그 친척분들이 결혼식에 오셔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남편한테 이제 그 맥주컵에다가 막 이렇게 따라준 거예요. 근데 남편은 저는 이제 안 마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어르신이 따라주는 거다 보니까 계속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주는 족족. 아예 술도 지금도 못하는 사람이 그땐 그거 그냥 아예 힘으로 그냥 그 정신력으로 버텼나 봐요. 그거 다 마셔가지고. 네, 제가 첫날 밤 아주 외롭게 쓸쓸히 그렇게 술 마시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 옆에 다서거실에 그냥 착하게 잠만 잤죠. 네,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저는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남편이랑 좋은 시간을 더 만들고 좀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하루 같은 열흘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 이렇게 열흘이 다 돼버렸지? 그 정도로 이제 곧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이제 저를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저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가는데 그냥 막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날개만 있다면 진짜 같이 훅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남편한테 뭐 가짜 신분증으로 가든 뭘 가든 남편한테 가는 거에도 과정이 필요하니까
일단 남편이 한국에 가서 저한테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제가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필요한 서류는 형식상으로 필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그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중국 여권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다른 것보다, 다른 건 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비자를 받으려고 해도 중국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공항국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권 사진도 공항국에서 그 여권 접수를 받는 분이 직접 찍고 그리고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만들었던 신분증은 가짜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호적에도 다 등록이 되어 있었고, 제가 이제 다른 조선족 분의 양딸로 입양이 된 걸로 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운행 업무를 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파출소에서 뭐 간단한 조사를 이렇게 조회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여권은 달라요. 호적까지 다 조사해 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그 만들어진 게 아닌지 그런 가짜도 다 거기서 이렇게 발각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 걸 알면서도 저는 이제 이미 남편하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남편한테 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남편은 이미 한국으로 갔지만 이 남편을 다시 만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남편은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을 안고 갔지만, 예, 당연히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기약 없는, 예, 그런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한 약속이 돼버린 거죠. 그래도 그 약속에 기대고 싶은 거예요. 간절함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저를 걱정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호적이 이렇게 하다가 조사가 다 이렇게 다 그 여권 만들어서 다 뒤져보면은 이거 분명 탄로날 텐데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그래도 이제 제가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해서 가고 싶고 이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분들도 어쨌든 그러면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권을 만드는 그 과정, 네, 그 조선족 분이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네 그 호적을 다 제가 외우게끔 외워서 아무 문제 없게끔, 접수할 때부터 일단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달달달달 외우게끔 저를 이제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주변 분들이 또 저희 엄마도 그렇고, 네, 그때부터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고 저희 엄마도 기도를 했고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꼭 이 둘이 만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여권 접수하러 간 거예요. 그 전날 그분하고 같이 막 말을 맞춰가며 중국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티가 안 나게끔, 그 호적에 다 그 가족들 이름까지 제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분들이 그 가족 이름까지 다 외우고, 그 전에 그 가짜 신분증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까지 다 막 외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외워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외워가지고 버스 타고 그 공항국까지 들어가는데, 정말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리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때 지금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되게 긴장하고 막 떨려요. 그 정도로 정말 온몸에 다 이렇게 긴장감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긴장하니까 이렇게 막 바늘을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몸이. 그래도 네, 거기 가가지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제 순번이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그 분이 저한테 조선족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중국말로 했죠. 그래 속으로는 제발 내가 알아들 수 있는 중국말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근데 여권을 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거기 있고 저희 이제 결혼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럼 한국말도 잘하겠네. 이렇게 엉뚱하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주소는 어디고, 부모는 누구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호적 제가 외웠던 그걸 그대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연습을 많이 했고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말을 버벅거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발음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했고 사진도 착착 찍고, 예, 그러고 다 됐다. 그런데 이거 접수만 한 거지 15일 동안 조사를 할 거다. 그러니까 15일 정도 돼야 여권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접수를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구나. 너무 이제 그 15일 동안 어떻게 기다리지? 그게 너무 긴장돼가지고 어떡하지 하는데 그분이 저 이제 돌아 나오는 그 순간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한국에 가면 참 좋겠다. 그때 한창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분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조선족들의 어깨에 조금 이렇게 힘을 넣어주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한국 가면 되게 좋겠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고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남자 만나서 얼마나 좋을까. 너는 또 말도 통해서 좋겠다. 이러면서 중국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좋죠. 이제 한국만 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딱 이제 다 됐구나. 다 됐네. 이러고 안심하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저를 누가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어깨를 탁 쳐가지고. 그래서 어머, 들켰나? 너무 놀랐어요. 근데 다행히도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그때 막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여권을 제가 10월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제 신분증 가지고는 절대 여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권이 나오는 과정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가끔은 제가 자기와 저희 남편한테 그러거든요. 자기랑 나랑은 정말 천생연분이야. 이거는 우리는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런 그런 사람들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와준 것도 있겠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희 남편하고 저가 만나는 그 사이에. 네. 그래서 그 여건이 나올 수 없는 여건이 기적같이 그럼 정말 그 가정에서, 네. 제가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 여권 나오는 기적 같은 일과 그 비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북한댁의 이야기 계속해서 쭉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